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대립이 됐던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항공사라는 게 잘 보시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합병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기업이 합병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독과점법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을 밀어내고 결국 이 기업이 나중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림으로써 뭔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영업 범위가 전 세계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5개 나라에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중에 14개 나라인데요. 그 중에 예. 11개 나라는 이미 승인을 우리나라 예. 포함해서 했고 3개 나라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가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까지 기한이 있는 것이 유럽연합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예. 너네 이거 독과점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병했을 때 이 화물 부분을 이제 넘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다른 매각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항공계에 계신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쪽이 화물 산업이라고 화물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화물로만 하고 한 5위 정도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 두 업체가 이게 합병을 했을 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했을 때 전 세계 4위가 되면서 저희가 화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페덱스나 UPS 이런 1, 2위 업체들이 있는데 예. 1, 2위 업체들 바로 턱 밑까지 추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화물 쪽을 좀 매각해라라는 얘기와 이제 유럽 취향 노선 중에 일부분을 좀 조정해서 저비용 항공사한테 한 4개 정도 노선은 넘겨라. 왜냐하면 지금도 이 두 회사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쉐어가 큰데 이것들이 합병됐을 때 거의 한 회사의 쉐어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독과점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아시아나 쪽에서는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화물 쪽을 넘기는 매각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되게 격론이 있는 상태고요. 찬성하는 쪽은 우선 기존에 저희가 산업은행 쪽에서 공적 자금이 지금 3조 6천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합병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살 길을 도모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것을 유럽연합 쪽의 얘기를 들어주자라는 이제 찬성 쪽의 의견이 하나 있고 반대쪽에는 이것을 했을 때 좀 배임의 소지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 쪽이 굉장히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넘길 때 헐값에 넘기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임의 소지가 있고 사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이사분들 중에 이제 격론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오늘까지는 지금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야 이제 유럽연합에 시정 조치안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 합병에 좀 걸림돌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뭐 당장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로 회의를 하면서 대한항공 쪽에서 이제 합병의 당사자인 대한항공 쪽에서 유럽연합 쪽에다가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기한을 조금만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유럽연합 쪽과 이제 다시 협상에 나갈 승인을 조금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좀 제출 기한이 넘겨지더라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제출 기한을 넘기는 합병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국가 중에 당사국 중에 하나라도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이 이제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할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넘어서면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아예 심사를 유예시켜 버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심사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서로 연쇄고리를 좀 갖고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 특히 유럽이나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는 지금 굉장히 큰 덩치들을 가진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의 결정이 나머지 나라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출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은 당장 눈앞에 닥친 EU의 승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이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독과점 이슈가 되다 보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차지하고 있는
운항 노선 중에 몇 가지를 또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마켓 쉐어를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회사에 넘길지, 예를 들어서 국내 항공사에 저비용 항공사에 넘길지 아니면 외국 항공사에 넘길지, 그러면 그 외국 항공사가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선 자국의 항공사가 될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첨예한 이익의 지금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